외교부로 가보겠습니다. 외교부 취재하는 김지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외교부는 강제동원 해법 발표로 시끄러웠죠? 네, 그렇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낮에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금 지급 판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널리 보도되어서 내용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정부의 해법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박진 장관이 발표한 우리 정부의 방안은 한국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약칭 재단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재단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서 마련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일본의 전범 기업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우리나라 민간 출연으로 재단이 대신 배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방안을 우리 정부가 알아서 내놓은 거죠? 여러 가지 비판과 분석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즉각 환영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미국 시간으로 5일이었고 밤이었습니다. 예. 이미 준비된 성명이었다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제 백악관 대변인, 국무장관, 심지어 이제 주한 미국 대사까지 환영 성명이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도 발표가 됐지요. 그렇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그 5일부터 미국을 방문해서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났고요. 7일 날 발표하기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4월 26일 국빈 방문 준비에 대해 협의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미국의 한미 삼각협력 구상과 입김이 이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그 인도태평양 전략의 완성을 위해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화답을 했었는데 이번에 강제동원 문제로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면서 그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셈입니다. 그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도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박진 장관이 발표한 6일 당일에 벌써 교도통신에서 윤 대통령이 오는 16일에서 17일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이 협의 중이라 했는데 네. 오늘이 이제 공식 발표가 됐죠. 그대로 16일, 17일 일본을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걸 보면은 정리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강제동원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3월 중순 정상회담, 4월 말 국빈방문 이런 게 다 날짜가 이제 확정됐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나아가서는 5월에 있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도 윤 대통령이 업적으로 이제 초청받는 일도 아마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된 프로세스라는 얘긴데요. 결국 이런 윤 대통령의 정상 외교 행보와 맞물려서 이런 발표가 났다고 봐도 무리가 없겠네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은 정부 방안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발해 온 것으로 아는데요. 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박진 장관은 이제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서 배상금을 갚아주는 이른바 3자 변제가 가능하다 이런 것을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당사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에도 공탁을 하면 된다고 역시 법적인 검토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나 법적으로 보나 합당하지 않다는 평가도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도 법리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법리 공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와 국민들이 이런 굴욕 외교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말인 토요일 오후에는 시청광장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해법 마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리 당국자 5명을 을사오적에 비유해서 계묘오적이라고 책임을 묻고 있는 이런 흐름도 있습니다. 구한말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등 을사오적의 비유가 된다면 당사자들도 꺼림칙할 것 같은데요. 오적으로 꼽힌 당국자들은 누구입니까? 이제 한일 역사적인 평화 행동이 정부안 발표한 6일 당일날 저녁에 촛불 집회를 긴급하게 열었는데요. 거기서 강제동원 계묘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5명은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이 선정됐습니다. 실제로 5손가락에 꼽힐 만한 직위에 있는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은 아쉬운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아쉬운 거예요? 네, 좀 핵심 인물들 중에서 빠진 사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라든지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제 앞에서 꼽은 5 당국자 못지않은 핵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한 명을 더 추가하라고 한다면 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심규선 이사장도 이번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사실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만 인식돼 있고 이번 사안과는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은 약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지난 1월 12일 날 외교부가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공동 주최자로서 나섰고 축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토론회에서 사실상 이제 정부 방안이 확정이 됐었죠. 네. 이 국회 토론회는 원래는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한다고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 의원들이 반발해서 결국은 정진석 의원이 외교부와 공동 주최하는 유일한 공동 주최자가 됐었습니다. 예. 듣고 보니 외교부와 정진석 의원이 국회 공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할 정도로 정치권에서 중요한 비중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이제 한일의원연맹의 회장인데다가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여권 내에서 영향력이 큰 정진석 의원이 박진 장관과 더불어서 그야말로 정치적 결단을 내린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또 뭐 일간에서는 정진석 의원의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뭐 면장을 지낸 등 친일파 후손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 기자는 이번 정부 방안을 발표하고 결정하고 발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 한 명만 꼽는다고 하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그중에서 굳이 꼭 한 명을 찝으라고 한다면 저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목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통일외교 안보 라인에 사실상 원톱 최고 실무 책임자는 김태효 1차장이라는 것이 기자들 사이에서의 중평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라고 부르는 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장도 김태효 1차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 상급자인 김성환 국가안보실장도 있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중진 정치인 출신인데요. 김태효 1차장의 핵심 실세라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일간에서는 또 윤 대통령과 한 동네에서 뭐 목욕탕에서 마주치는 관계라든지 이런 뭐 개인적 친밀성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로 이제 김태효 1차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청와대에서 4년 4개월간 재직하면서 그 당시에도 외교안보 실세로 불렸었습니다. 근데 김태효 1차장에 대한 이미지나 평가가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럴 만한 사안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 북한과 이제 비밀 협상을 벌여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뭐 북한의 인정 아닌 인정을 해달라 뭐 이런 조건으로 북에서 폭로를 했죠. 돈다발을 흔들며 정상회담을 뭐 구걸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도 주역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2012년에는 이제 지소미아라고 알려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처리한 그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론에 밀려서 결국 물러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네. 네. 또 있습니다. 김 차장은 2012년에 청와대를 퇴직하면서 비밀 문건을 41건, 41건이나 몰래 가지고 나왔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더구나 이번 이제 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SI 그러니까 뭐 특수 자료죠. 특수 신호 자료인데요. SI 취급 인가 이것을 받지도 않고서 이것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야당에 대한 공세로 활용한 적이 있어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범죄자죠. 야당은 김 차장의 경기를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2개월 만에 사면 명단에 포함시켜줬습니다. 김태효 1차장 참 나쁜 여러 기억들에서 꼭 등장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굴욕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김태효 1차장은 이제 인수위원 발탁 때부터 논란을 빌렸는데요. 이제 지소미아 밀실 처리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배경에는 학자로서 평소에 주장과 소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대표적인 거 하나만 들어주시죠. 예, 김태효 1차장이 쓴 학자 시절에 쓴 논문 중에 한반도 유사시에 좌이대가 개입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대북 억제력에 효과적이라는 이런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자위대 한반도 개입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죠. 이를 기정사실화한 게
좋다는 논리를 가졌다니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 어쨌든 정부의 굴욕적인 방안이 발표됐고 주말에는 대규모 규탄 집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는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제 반대와 규탄의 목소리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이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반대와 규탄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무모하게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게 걱정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13일부터 23일까지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 예정돼 있고,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도 이제 16, 17로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예. 한미 군 당국은 이제 강력한 훈련을 전개하고, 특히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강력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또 북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네. 즉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혹시 여론 무마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무모하거나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할 텐데,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걱정이 큽니다. 부디 한반도가 군사대결에 장애되지 않기 바라면서 오늘 외교부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를 출입하는 김치광 기자였습니다.